오늘은 집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물 중 하나죠. 바로 몬스테라를 예쁘고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몬스테라는 넓고 갈라진 잎과 이국적인 분위기로 공간을 한층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데요. 하지만 키우다 보면 잎이 갈라지지 않고 작게만 자라거나 끝이 누렇게 마르고 잎 전체가 검게 변해 떨어지는 문제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이런 증상은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몬스테라의 특징부터 여름철 관리, 병해충, 분갈이, 비료 사용법, 또 추천 제품까지 오늘 영상에서 한 번에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집에서도 전문가처럼 몬스테라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몬스테라의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몬스테라의 잎에는 타원형의 구멍이 파여 있는데 이것은 열대 지역의 폭우나 강한 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발달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몬스테라는 덩굴성 또는 반덩굴성 식물로 다른 물체에 부착해서 성장하는데요. 화분에 수태봉을 세워주면 위로 봉을 타고 올라가면서 자랍니다. 몬스테라는 독특하게 구멍이 뚫린 모습 때문에 스위스 치즈 플랜트라고도 불리며 잎에 갈라진 무늬와 구멍이 생기는 독특한 모습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식물입니다. 멕시코가 원산지이지만 현재는 열대 아메리카, 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대 지역이 원산지인 몬스테라는 나무 아래에 반그늘에서 자라는 습성이 있어 강한 직사광선을 싫어하고 밝은 간접광을 좋아합니다. 몬스테라라는 이름은 기괴하다는 뜻의 몬스터에서 유래했습니다. 잎 모양 덕분에 장수, 위험 등의 꽃말을 가지며 일본과 동남아에서는 집에 몬스테라를 두면 돈과 행운이 들어온다에 인기가 많습니다. 몬스테라는 남미에 약 30종이 자생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델리시오사, 아단소니, 타이컨스텔레이션, 보르시지아나 등이 있습니다. 몬스테라는 열매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친숙한 품종인 몬스테라 델리시오사는 열매가 맛있어서 딜리셔스의 어원인 델리시오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덜 익은 몬스테라 열매 안에는 미세한 칼슘 옥살레이트 결정이 있어서 먹었을 경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자연 상태에서 열매가 익기까지 1년 정도를 기다려야 하고 껍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면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섞은 듯한 달콤한 향과 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릴 가치가 있는 과일, 신의 음식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몬스테라를 좋아하는 이유는 관리가 쉽고 성장 속도가 빨라 키우는 재미가 있고 초록의 잎이 공간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몬스테라는 천연의 청소부로 실내 공기 속에 포름알데하이드, 벤젠 등 유해물질을 제거해 집안 공기 정화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몬스테라를 키우는 곳의 온도는 20에서 25도 정도가 적당하고 겨울에는 13에서 15도 정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얼거나 생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물은 5월에서 9월까지는 겉흙이 마르면 흠뻑 주는 것이 좋고 여름에는 이른 아침에 주어 밤까지 흙이 적당히 마를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료는 몬스테라의 생육기인 5월에서 9월에는 2개월에 1회씩 화학 비료를 주거나 1개월에 1회씩 액비를 주면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질소는 잎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질소가 부족하면 잎이 성장하지 않고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몬스테라처럼 크고 초록의 잎을 보려면 질소 성분이 꼭 필요합니다. 인산은 뿌리 발달에 영향을 주고 칼륨은 줄기와 면역력에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 성분이 조화롭게 공급돼야 몬스테라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를 선택할 때는 꼭 이 세 가지 성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비료는 멀티코트라는 완효성 비료인데요. 완효성 비료는 알갱이처럼 되어 있어 화분 위에 뿌리면 서서히 녹으면서 필요할 때 조금씩 영양분을 방출하는 비료를 말합니다. 몬스테라는 과비, 즉 비료 과다에 예민한 편인데 천천히 녹기 때문에 과비 걱정이 적습니다. 또 한번 화분에 올려놓으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효과가 지속되어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질소, 인산, 칼륨이 14대 비율로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고 가장 필요로 하는 질소 성분도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따로 물에 타서 뿌려주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정보는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몬스테라를 화분에 심을 때는 유기물이 많고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피트모스, 펄라이트, 마사토와 상토를 적당히 섞어주고 추가로 제올라이트를 섞어주면 통기성과 배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분갈이 시기는 3월에서 6월이 좋고 분갈이 할 때는 뿌리를 잘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를 과감하게 정리해도 잘 자라기 때문에 뿌리 커팅 시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몬스테라를 키우다 보면 잎이 갈라지지 않거나 잎끝이 마르고 노랗게 변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런 문제는 대부분 햇빛의 부족, 과습 또는 건조, 습도 부족 이 세 가지가 주요 원인입니다.
잎의 구멍과 찢어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빛이 필요한데 빛이 부족하면 잎이 커지지 않고 덜 찢어져 자랄 수 있습니다. 직광은 싫어하지만 어느 정도의 햇빛은 필요한 식물입니다. 그리고 몬스테라 잎이 노랗게 변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과습입니다. 몬스테라는 물을 좋아하지만 배수가 잘 되지 않거나 습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뿌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잎에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런 문제들로 잎이 노랗게 변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물 주는 시기를 체크하고 화분 속의 흙마름을 체크해서 적당한 물 주기 시기를 찾아야 합니다. 또 햇빛이 부족한 경우나 실내 온도가 갑자기 낮아질 때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키우는 곳의 환경을 다양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몬스테라는 비교적 병해가 발생하지 않지만 서늘한 겨울철에 잿빛 곰팡이병이 발생하고 깍지벌레, 진딧물, 총채벌레, 응애류 등의 해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해충 관리제를 주기적으로 뿌려 예방하고 벌레나 균이 생겼을 경우에는 바로 약을 뿌려 더 이상 감염이나 번식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잎을 자주 닦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병해충이 생겼을 때 집안에서 농약을 사용하기가 꺼려지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보다는 유기공시 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일타올킬이라는 제품은 유기공시 자재 인증을 받은 병해충 관리제로 한 번에 균과 벌레의 효과가 있어서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예방 차원으로 뿌리시고 생겼다면 3일 간격으로 뿌려 빠르게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식물에 뿌려도 안전한 제품이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품 정보는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몬스테라가 다시 인기를 얻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무늬종 몬스테라가 인기가 높아지고 식테크 붐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흰색이나 크림색 무늬가 섞여 있어서 식물계의 예술 작품이라 불릴 정도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무늬종은 몬스테라 알보와 타이 컨스텔레이션입니다. 보통 무늬종은 키우기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무늬가 있다고 해서 일반 몬스테라에 비해 약하지는 않습니다. 흰색과 크림색 부분 때문에 엽록소가 일반 몬스테라보다 적어 성장이 느려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수 있습니다. 또 무늬종은 아직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다소 비쌉니다. 특히 알보는 잎 한 장짜리가 삽수도 수십만 원 이상일 때가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처음부터 비싼 품종을 키우기보다는 일반적인 몬스테라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실내 식물 중 가장 인기가 있는 몬스테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고 나면 더 재밌고 더 키우고 싶은 것이 식물입니다. 혹시 지금 몬스테라를 키우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한 팁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키워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재밌는 식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